리플은 최근 5개의 국가에서 디지털 화폐의 기초와 중심이 되었다고 주장하며 빠르게 글로벌화시키고 있어 점차 늘어나는 영역 확장에 힘쓰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리플사의 최종 목표는 디지털 기축 통화를 만드는 것일까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더스페이스의 김유라입니다. 시청하시기에 앞서 저희 채널에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보다 나은 콘텐츠로 자주 찾아뵙길 약속드립니다. 최근 포춘 매거진과 인터뷰에서 머니그램 CEO인 알렉스 홈즈는 리플과 XRP를 통한 국제 송금에 대한 논의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홈즈는 이 기술들이 제시하는 도전과 기회에 대해 언급하며 국경 간 결제와 기업 간 이체를 위해 설계되어 있는 기존 은행 시스템이 송금회사의 주요 장애물임을 인정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머니그램은 수수료를 줄이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면서 암호화폐를 잠재적인 해결책으로 보았으며 작년에는 모바일 앱에서 구매 및 판매 기능을 통합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홈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암호화폐 보유를 선호하지 않기 때문에 명목화폐에 대한 사용자의 수요가 여전히 지배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머니그램은 리플의 첫 솔루션에 참여했지만 XRP를 현지 통화로 전환하는 데 있어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 과정에서는 거래소와의 파트너십이 필요했으며 국제 송금 비용을 오히려 증가시키는 역효과도 가져왔습니다. 이 부분은 암호화폐에서 통화로 전환하는 데 있어 복잡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2021년 리플과 머니그램의 파트너십은 미국 SEC가 리플에 대한 소송을 제기한 후 짧은 시간 안에 끝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장애물에도 불구하고 머니그램은 혁신적인 해결책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이미 스텔라 블록체인과 협력하여 스테이블 코인 USDC의 구매, 보관 및 인출을 용이하게 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협력은 인플레이션으로 시달리는 국가와 개인들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스텔라가 지원하는 디지털 지갑에 USDC를 보관하면 해당 지역의 사람들이 필요할 때마다 현지 통화로 전송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통적인 미국 달러에 비해 USDC를 보유하는 장점은 지금도 적극적으로 탐색되고 있으며 수수료 감소가 가장 큰 주요 고려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홈즈의 인터뷰는 머니그램과 같은 송금회사들이 암호화폐의 환경을 탐색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XRP와 같은 디지털 자산을 채택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지만 회사는 국경 간 지불 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해 암호화폐를 활용하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모색 중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유튜버 겸 암호화폐 분석가 롤즈에 의하면 머니그램은 SEC 소송이 해결되면 스텔라보다 훨씬 대형 사이즈인 리플로 갈아탈 것이며 스텔라는 임시 방편에 불과하다는 건 모두가 아는 사실이라고 말했습니다. 수수료 문제가 개선이 되고 SEC와의 문제가 잘 해결된다면 머니그램과 리플사의 재결합 가능성은 상당히 높아 보이기도 합니다. 앞으로 양측의 파트너십에 대해 기대하며 지켜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국제통화기금 IMF가 암호화폐에 대해 조심스럽고 회의적인 입장을 표명하고 있지만 5년 전의 문서에는 IMF가 리플랩스와 XRP를 긍정적으로 인정했음을 보여줍니다. IMF가 XRP를 긍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본 건 2018년 9월 가상통화의 규제에 관해 발표했던 시기로 알려졌으며 이 발표에서 리플 XRP가 디지털 결제에 사용하는 코인으로 분류되었습니다. 또한 IMF는 XRP가 국경 간 거래를 용이하게 하는 능력을 강조했으며 이는 IMF가 전 세계 중앙은행을 위해 해결해야만 하는 노력 중에 있는 하나의 과제입니다. 지난 2018년 11월에 발표된 한 프레젠테이션에는 리플이 존경받는 핀테크 고위자문 그룹의 일원으로 선정되었으며 리플의 경영이사인 크리스 라르슨이 그룹의 핵심 구성원으로 활동한 사실이 나와 있습니다. IMF는 자금 세탁과 불법 활동과 같은 디지털 자산의 위험에 대한 우려를 종종 표명해왔습니다. 그러나 최근의 보고서에서 IMF는 XRP와 같은 암호화폐가 송금과 국제 송금에 합법적으로 활용될 수 있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적절한 규제 프레임워크를 개발하면서 암호화폐 자산의 잠재적 이점과 위험을 균형 있게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IMF의 총재인 크리스탈리나 저지에바는 IMF가 글로벌 중앙은행 디지털 통화 플랫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저지에바는 CBDC가 효율적이며 공정한 국제송금 거래를 촉진하고 국경 간 결제 운용성을 증진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달 리플의 임원들은 IMF와 함께 CBDC의 다음 단계에 대한 심포지엄에 참석했습니다. IMF는 디지털 통화에 대한 공통 규제 프레임워크를 확립함으로써
암호화폐가 채워질 수 있는 분열된 환경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저지해반은 통합된 접근 방식이 없으면 진공이 형성되어 암호화폐가 주도권을 잡을 수 있는 여지를 남길 수 있다라며 우려했습니다. IMF가 2018년에 XRP를 인정한 사실은 국경 간 결제에 대한 리플의 전문성을 살펴볼 때 더욱 분명해지는 것 같습니다. 리플사의 최근 뉴스에 따르면 리플의 솔루션은 현재 5개의 국가에서 CBDC 시범 사업의 기초와 기반이 되어가고 있다고 말하며 점차 글로벌화되기 위해 영역을 빠르게 늘려가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XRP는 현재 글로벌 기업과 글로벌 기관과의 협업 가능성이 가장 큰 암호화폐 중 하나입니다. 앞으로에 있어 리플사의 미래와 행보에 전 세계의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오늘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